성조실록 224권 성종 20년 1월 16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임금이 명하여 최흥손이 집터를 판 문기를 보게 하고 영도령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기 아니 심해 윤필상 윤호는 의논하기를 최흥손이 이 윤정과 더불어 공적으로 서로 매매하고 법에 의하여 관서하였으니 그 사이에 의심을 두기 어렵고 더욱이 이 철견이 집정할 때가 아닌데 어찌 집터를 뇌물로 하여 관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으로 최응순을 허물하여 쓰지 아니할 수는 없습니다. 하며 손수녀 종난종은 의논하기를 무릇 선비가 뇌물로 벼슬을 구하고 집정이 뇌물로 벼슬을 팔면 마땅히 묵으로 논할 것인데 이제 보건대 최흥손이 집터를 이 윤정에게 매여한 것은 관사한 것이 법과 같으니 의심할 바가 없을 듯하며 또 매매한 것은 정유년에 있었고 7년을 지난 계묘년에 진도 군수가 되었으니 이 윤정에게 미리 그 벼슬을 요구하기 위해 집터를 팔았는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더욱이 이 철견은 전후에 일찍이 집정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하여 뇌물을 받아 벼슬을 주겠습니까? 최흥손의 그릇이 온성을 다스릴 만하니 떤 말로서 버릴 수 없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요즘 대간이 이르기를 내가 가난한 말에 따르는 것이 전날과 같지 않다고 하나 이 같은 일은 비록 대간의 말이라 하더라도 들어줄 수가 없는 것이다. 대간이 이르기를 최흥손이 집터를 바치고 관적을 받자 무림에 떠든다고 하니 내가 대간을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간도 반드시 들은 곳이 있을 것이다. 내가 무림을 고문해서 그 참가 그 짓을 핵실하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하니 심해등이 아뢰기를 무인의 무리는 모두 허탄하고 망령됩니다. 그러나 추액하면 억사가 반드시 불어나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언근을 추액하는 것이 대체에 적당하지 못하면 전하께서 이미 통촉하시는 바이니 묻지 않는 것이 편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재상의 말을 듣고 그친다 하였다. 대간을 불러 전교하기를 이제 최흥손의 집 매매 문기를 보니 법에 의하여 관사한 것이 명백하여 의심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의 말을 들어주지 아니한다 하였다. 지평 박승약과 헌납 박삼길이 아뢰기를 최흥손은 집터를 재상에게 뇌물로 주고 그것을 인연으로 벼슬을 구하였으니 행한 바가 매우 야비함으로 진실로 숨기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이 철견은 남의 집터를 받고는 값을 주고 매매한 것으로 문서를 만든 것입니다. 이 윤정이 정유년에 별로 장성하지도 않았고 그 집은 바로 이 철견이 경영하였으니 이 철견에게 뇌물로 준 것이 명백합니다. 신등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아는 바입니다. 국가에서 무신을 쓰는 데를 반드시 재간이 특이한 자를 뽑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행실을 닦고 재주를 가다듬어서 다른 날에 쓰이게 되는데 최용수는 무죄가 양렬하고 마음과 행실이 비루하여 당상관에 올라 변방 고우를 지키기에 마땅치 못합니다. 하물며 오진 가운데 온승이 가장 중한데 만약 창념하고 능한 이가 아니면 능히 은심을 진압해 복종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최흥손의 일을 재상들에게 의논하기 아닌 그 그릇이 가히 온성을 다스릴 만하다고 한다. 만약 시비를 분간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주문해야 할 것이니 주문해야 하는가 아니해야 하는가 하였다. 박승량과 박삼길이 아뢰기를 재상은 비록 쓸만하다고 할지라도 무릇 사람이 남의 과실을 말하기를 거리므로 신등처럼 언책을 맡은 자와 비할 것이 아닙니다. 만약 대간이 말하지 아니하면 전하께서 언책을 가진 자와는 비할 것이 아닙니다. 만약 대간이 말하지 아니하면 전하께서 어떻게 말을 얻어 듣겠습니까? 최흥손의 허물을 말하는 것은 미워하는 바가 있음이 아니며 신등이 또 일후에 사사로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간이 말하는 바를 전하께서 반드시 근거를 분별하여 쓰거나 버리면 누가 즐겨 대간과 더불어 말하겠습니까? 참근대 성명을 거두고 주소사니 잔교하기를 벼슬을 파는 것은 바로 쇠퇴한 세상의 일이다. 이 철견은 내가 신임하는 재상인데 그대들이 벼슬을 팔고 뇌물을 받았다고 하니 이 말은 점점 커지게 할 수 없으므로 내가 분변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24권 성종 20년 1월 17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전평 의진 탄정 소필홍 대마주 종정수가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다. 성조실록 224권 성종 20년 1월 17일 병자 두 번째 기사
대마주테스 총정국이 특별히 직선 등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 그 서계에 이르기를 전번에 그를 받아보고서는 가슴이 도탄에 놓여진 것 같았습니다. 급히 수색하여 비록 묶어 보낼 수 있을지라도 사실이 아니라 할까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청수민부 소보를 전사로 삼아 이 뜻을 알리게 하고 수색하는 것은 계속 그만두지 아니하겠습니다. 제가 귀국의 동쪽 울타리가 되어 성은을 입었으니 잠시라도 해이한 뜻이 없습니다. 지난해 보낸 황금과 아우러 주홍값은 그 가운데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시니 삼가절하고 받았습니다. 이제 또 향정, 신우, 위, 문위, 대중신, 직선을 전사로 삼아 황금 70정, 각 42문 문목과 주홍 1360리를 보냅니다. 지난해 값은 이미 정한 법이므로 혹 말할 수 없으나 무릇 정산은 반드시 느리고 줄이는 것이 있으니 지난해 이미 감한 것을 금년에 더 하는 것이 무엇이 불가하겠습니까? 예전에 금 일정에서 별사 120필이었는데 이번에도 예전대로 해주시면 만행이겠습니다. 매물로 인하여 귀국의 우마를 수고롭게 함을 살펴서 금년에는 비록 줄였으나 전에 보여주신 것에도 또 값이 이미 감소하였는데 이번에 보내지 아니하는 것은 아마도 거짓말이나 참소하는 말에 있던 말이 있는 듯합니다. 면포는 상을 얻기를 더욱 바라는 바입니다. 대도 이파와 연 두 피를 보냅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24권 성종 20년 1월 17일 병자 세 번째 기사 병조판서 허종 등이 와서 아뢰기를 대간이 신등을 가지고 사정이 있어 최흥손을 썼다고 하니 신등은 부끄럽고 황송함을 다할 수 없습니다. 신등이 서로 의논하기를 원성은 큰 질인데 어떻게 적합한 사람을 얻겠는가 하며 항상 이를 염려한 지 오래입니다. 최흥손은 마음과 행실은 알지 못하나 다만 이때 의논이 재질이 변장이 합당하다고 하기 때문에 신등이 감히 첨가에 쓴 것입니다. 그러나 대간의 논의가 이와 같으니 비염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어서로 이르기를 허물이 없으면 무엇을 혐의하겠는가. 사관원에서 이른바 권기를 아첨에 섬겼다고 한 것은 비록 최흥손을 가리킨 듯하나 집정만 함을 더럽게 여기는 마음이 은연중에 그 가운데 있다. 허물과 잘못을 아름답게 꾸몄다는 말은 비록 전조를 비난한 듯하나 국가를 나약하게 여기는 뜻이 밖에 드러나 있다. 그러므로 지식이 있는 자가 반드시 장차 의논이 있을 것이다. 만약 어두운 임금이 강한 신하에게 제재되고 소인에게 미혹되어 위복이 아래 사람에게 있으면 나라가 거의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뒤에야 오늘날과 같은 말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조정에는 강한 신하의 근심이 없고 측근에는 치우치게 맡기는 나약함이 없는데 하물며 지금 집정한 신하가 비록 능히 고요직의 위에는 있지 못할지라도 어찌 모두 방 두의 밑에 나아가고자 하겠는가. 사관원에서 맹랑한 말로서 재상을 허물하여 종이 위에 서서 임금으로 하여금 자기들의 말을 듣게 하여 임금이 믿고 들어주지 아니하면 가나는 말에 따르지 아니한다고 이름하니 예전에 비록 가나는 말에 따르고 거스르지 아니한다는 말이 있을지라도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아니하고서 말마다 따른 뒤에 거스르지 아니한다고 이르겠는가. 한나라 무제가 장수를 구하여 위천과 곽거병을 얻었고 당나라 태종이 장수를 구하여 이적과 이정의 무리를 썼으니 천하로서 장수를 골랐어도 얻은 바가 이처럼 적은데 한문의 작은 나라 진장이야 어찌 저 네 사람의 재주를 다 한 뒤에 그 재주를 시험하여 그 공을 구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위족판서 성준 등이 와서 아뢰기를 대간이 이르기를 신등이 사정이 있어 최영손을 썼다고 하므로 신등이 직무에 나아가기가 역시 미안하니 비염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선교하기를 내 뜻을 전에 글에 다 말하였으니 경등도 보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24권 성종 20년 1월 17일 병자 네 번째 기사 영하의 영돈령 이상과 이정부를 불러 전교하기를 내가 최흥손의 뇌물 바친 일을 분변하고자 하는데 경등이 말하기를 만약 그렇게 하면 반드시 대간과 더불어 송사하는 것이 되니 대체에 손상이 된다고 하나 이제 만약 분변하지 아니하면 후세에 반드시 이 철견을 가지고 벼슬을 팔아먹는 재상이라고 할 것이니 어찌 분변하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대간의 말이 비록 공의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더불어 말한 사람이 혹시 이철견을 혐의하여 모함하고자 대간을 사주하여 말한 것인지 어찌 알겠는가. 이는 결단코 분변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경동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심해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대저대간이 말한 바를 가지고 만약 말의 근거를 물으면 언로가 막힐까 두렵고 또 대체에 손상됩니다. 그러나 대간이 아뢰기를 여러 사람이 함께 아는 바라고 했으니 이 철견이 뇌물을 받고 벼슬을 판 일은 진실로 상교와 같아서 분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고 노사신, 선수녀, 이승훈, 정난종은 의논하기를 무릇 대간이 들어 탄핵하는 것이 반드시 다 자기가 보고 들은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들어 전에 들은 데서 나오기도 하므로 말의 근거를 따져 묻는다면 언로를 맡겨야 될 듯합니다. 그러나 최응순이 집투를 뇌물로 주고받은 것은 모두 큰 누가 있으니 분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대간이 이르기를 여러 사람이 함께 아는 바라고 하였으니 한 가지 일을 지적하여 말의 근거를 찾아 시비를 가르면 어찌 언로에 방해됨이 있겠습니까 하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의금부에서 바야흐로 중원제수를 추획하는 데 겸해서 창리할 수 없으니 경등이 자세히 분변하라 하고 인하여 지평 박승약과 헌납 박삼기를 불러 전교하기를 그대들이 이르기를 추영손이 이철견에게 뇌물을 바친 것은 무사람이 함께 아는 바라고 했으니 이른바 무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인가 하자 박승약 등이 아뢰기를 최흥순의 일은 신등이 일찍이 들었습니다. 무릇 사람이 남의 과실을 말하기를 꺼리는데 만약 말의 근거를 물으면 그 사람이 반드시 말을 낸 사람에게 대대로 원수를 삼을 것이니 이와 같이 하면 사람마다 말하기를 기피하여 조종이 신하고 비록 과실이 있을지라도 침묵을 지키고 말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신등은 아마도 원로가 이로부터 막혀서 전하의 이목이 넓지 못하게 하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또한 끓이는 바가 없게 될 듯합니다. 전하께서 말씀하시기를 벼슬을 파는 것은 쇠퇴한 세상의 일임으로 분별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셨으나 신등은 생각하건대 쇠퇴한 세상에서는 비록 이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권신에게 위협되어 사람들이 모두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아니할 것이니 임금이 알 수 없습니다. 서원에 삼공의 돈이 있었으나 당신은 말하지 아니하고 후세에 말하였습니다. 신등은 융성한 때를 만나서 물어 들은 바가 있으면 하나하나 진술에 아뢰는데 말의 근거가 나온 것은 물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그대들은 숨김없이 아뢰도록 하라. 예전에 김석이 사록이 되자 대간이 김석을 그 어미의 상중에 기생과 간통하였다는 이유로 그 직무에 있을 수 없다 하였는데 내가 말의 근거를 찾아 물으니 과연 헛된 일이었다. 이제 그대가 만약 말하면 쉽게 판명될 것이다 하니 박승약 등이 아뢰기를 무릇 사람이 악한 일을 하여 그것이 대간의 전박에 미치면 여러 사람이 시끄럽게 떠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억지로 물으시면 비록 일이 생사에 관한 일일지라도 신하가 마침내 감히 숨길 수 없는데 하물며 이 일이겠습니까? 전일에 전하께서 의정부와 전조로 하여금 그 경외의 관리를 오리고 내치게 하였는데 전하께서 조금도 의심하는 바가 없이 일제 아랫바 이하여 혹은 청렴한 절개가 없다고 하고 혹은 나태하 이를 다스리지 아니한다고 하여 물리침을 당한 자가 하나만이 아닙니다. 의정부와 전조에서 어찌 친히 범한 바를 보았겠습니까? 반드시 남에게 들은 바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 신등이 말한 바를 전하께서 반드시 따져 묻고자 하시니 이와 같이 하면 사람들이 대간에게 말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대간도 어디에서 듣고 알겠습니까? 비록 역경과 백집사가 있을지라도 모두 말하는 책임을 가진 이가 아닌데 누가 즐겨 지위에서 벗어나서 전하께 말을 올리겠습니까? 하였다. 전교하기를 그대들이 아뢰 바는 들은 바에 의하여 공에서 나온 것이고 내가 묻는 바는 재상을 위하여 그 배단을 막는 것인데 그대들이 무엇을 아껴서 말하지 아니하는가. 만약 굳이 숨기고 그 사람을 발표하지 아니한다면 이는 벗은 치밀하게 여기고 임금은 멀리 여기는 것이다. 아니 박승약 등이 아뢰기를 신등은 벗은 친밀하게 여기고 임금은 멀리 여기어서 굳이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같은 말의 근거는 전하께서 억지로 물으실 것이 아닙니다. 가령 재상을 위해 패단을 막는다고 할지라도 조정신하의 덕실 또한 듣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일이 권귀에 관계되는 것이겠습니까? 만약 반드시 말의 근거를 캐어 물으신다면 원망살리를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싫어할 것이며 대간도 말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신등은 아마도 패단을 막으려다가 도리어 패단이 생길 듯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반드시 들은 곳이 있을 것이니 굳이 숨기지 말라 하니 박승약이 등이 아뢰기를 군신과 풍우는 본래 경중이 있는데 신등이 어찌 임금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벗을 사랑하겠습니까? 권근의 일이 이미
밝은 본보기가 되어 있으나 그래도 들은 말을 아뢰지 못하는 것은 다만 이로 인하여 언로가 막히고 국사가 날로 거르될까 두려워했으입니다. 구구한 마음은 몸을 위한 계책이 아니라 국가를 위하는 장원한 생각입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비록 작은 신하의 속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속일 수 없는데 하물며 대신이겠는가 말하도록 하라 하니 박승약이 아뢰기를 임금의 명령은 비록 부자간의 일이라도 마땅히 말한 것인데 하물며 동료이겠습니까? 그러나 말의 근거를 굳이 물으시니 실망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박삼길이 아뢰기를 신등이 전에 최응손이 권기를 아첨에 섬긴 일을 논하였는데 그 뒤에 사간 정회가 원 안에서 말하기를 내가 지평 박승약에게서 듣건대 최흥손이 집터를 이 철견에게 뇌물로 주었다고 하니 권기를 아첨에 섬긴 것이 명백하여 의심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자 박승약이 아뢰기를 신이 대중에 있어 집이 김미에게서 들었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내일 김미를 불러서 묻도록 하겠다 하였다. 박삼길이 주의를 두려워하여 허겁지겁 어쩔 줄은 몰라 이로써 아뢰었는데 승지 이계념이 말하기를 그러면 전일의 아랫말은 남의 의논에 부회한 것뿐이다 하니 박삼길이 말할 바를 알지 못하고 또한 부끄러움을 알지 못함으로 보는 이가 웃었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박흥선은 별로 재주가 없고 일찍이 만호가 되어 타모함으로써 판면되었으니 그 사람됨을 알만한데 종사품의 당상관에 뛰어올라 그 진의 주수가 되었으니 이때 의논이 크게 외람되다고 여겼다 하였다. 성조실록 224권 성종 20년 1월 18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올량업의 첨지 목합 등 7사람이 내주하다. 성조실록 224권 성종 20년 1월 18일 정축 두 번째 기사 명하 영동행 이사과 의정부를 부르니 심야 연필상 노사신 이승원 정난종 등이 빈청에 나왔는데 전교하기를 최흥손이 이철견에게 집터를 바친 것은 그 말의 근거가 이미 드러났으니 경든 이를 분변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에 집이 김미와 지평 박승약을 불러 물으니 김미가 말하기를 신이 무술년 병조 조랑이 되었는데 신의 족형인 남은 사람 박수뿐이 와서 최흥순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신이 가서 보고 집을 지키는 여종에게 묻기를 이는 누구의 집인가 하니 여종이 말하기를 최흥순의 집입니다. 집터가 본래 넓은데 우리 주인이 반을 이 철견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김제 군수가 되매 미처 부안현에 가더니 고을 사람 김윤순의 신을 만나 보고 말이 최흥손의 일에 미쳤는데 김윤손이 말하기를 최흥손은 오로지 이철견에게 가나라의 조정에 벼슬을 얻었다고 하기에 신이 듣고 마음으로 굳게 기억하였습니다. 검년 정월 12일 본부의 회의에서 박승약이 말하기를 요사이 사관원에서 최흥손의 일을 혹은 말로 혹은 차저로 아뢰었는데 본부에서 한마디 말이 없으면 옳겠느냐고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이 말이 진실로 마땅하다 하고는 이어서 신이 들은 말을 말하였습니다. 인하여 박승약에게 말하기를 그대의 아버지의 집이 최영순의 집과 멀지 않으니 그대가 만약 듣고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튿날 대사함과 같이 앉아서 최영순의 일을 의논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나의 들은 바가 사실이 아닐까 두려우니 박지평으로 하여금 다시 더 듣고 보게 하는 것이 가하다 하자 박승혁이 웃고 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대사원이 이에 말하기를 지평은 반드시 자세히 들었을 것이다. 전번에 성님이 이조 판서가 되자 이웃 사람 김조가 매매한다고 칭탁하고는 집을 주었으며 대간이 논박하여 주위를 다스렸으니 이제 최흥선도 집터를 대신에게 뇌물로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지평 박승약으로 하여금 농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뒤에 박승약이 서연에 나아가서 사간 정회와 더불어 이 일을 말하자 정회가 말하기를 나도 듣고 아뢰려고 하였으나 그 실상을 알지 못하였는데 다른 사람도 들은 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였고 박승약의 말한 바도 김미의 말과 같았다. 심해등이 이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아뢰니 전교하기를 정회를 불러서 물어보도록 하라 하였다. 정회가 사리기를 이철견과 최흥순의 집이 길가에 있는데 신이 일찍이 이철견의 집을 보니 최흥순의 집터를 침범하였기에 마음에는 진실로 의심스러웠으나 의심스러운 이로서 상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평 박승양의 말을 듣게 되자 전에 의심스러웠던 바와 과연 부합하게 자세히 아울러 기록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들이 이른바 무사람이 함께 아는 바이며 물음이 떠들고 날뛴다고 한 말은 이것이 어떤 말인가 하자 박승약이 아뢰기를 신이 이른바 무사람이 함께 아는 바이며 물음이 떠들고 날뛴다고 한 것은 신등이 가하호호해서 들은 것이 아닙니다. 대저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 말하다가 만약 대간을 만나면 곧 말을 그치고 피하니 이로써 보건대 대간에 듣는 바에 미치는 것은 반드시 동료의 무리가 떠들어 말하는 것입니다. 신이 대관이 되어 감히 침묵을 지키지 못하고 사실대로 아뢰는 것입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이는 비록 대간의 말이라 하더라 진실로 꾸며 만든 것을 면하지 못한다. 내가 죄를 다스리고자 하는데 경등의 뜻에는 어떠한가 하니 연필상등이 아뢰기를 대간이 아랜 바 무사람이 함께 아는 바이며 물음이 떠들고 날뛴다고 한 것은 모두 허탄한 말입니다. 상교가 진실로 마땅하나 옛사람이 이르기를 말이 비록 맞지 아니할지라도 죄를 가하지 아니한다고 했으니 청근대 너 그렇게 용서하소서 하자 전교하기를 내가 짐작해서 하겠다 하였다. 집이 김미 사관 정회 지평 박승약이 함께 피염하기를 청하니 전교하기를 대가는 정직함으로써 마음을 삼고 사실대로 논핵하는 것이 가한데 이제 김미는 예전에 조금 들은 말을 가지고 대중에게 발설하였고 정회는 왕래하는 사이에 의심스러움을 억측하여 사관원 가운데에서 발설하였으며 박승약은 한갓 대중의 있던 말을 듣고 아뢰었으니 모두 잘못이다. 내가 마땅히 짐작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24권 성종 20년 1월 18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이조에 전제하여 경유공 홍명하 홍찬의 고신을 돌려주게 하였다. 성조실록 224권 성종 20년 1월 19일 무인 첫 번째 기사 햇무리가 나타났는데 두 귀고리 모양이었다. 성조실록 224권 성종 20년 1월 19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숙문당에 나아갔다. 종친 일품 이상과 영도령 이상 의정부 6조 판서 이상 의빈부 당상과 대간이 입시하였는데 임금이 김방과 이서 등에게 물으니 김방이 아뢰기를 정민년 11월에 신이 이 일을 비밀이 들었고 무신년에 이서가 관비 중가를 데리고 우리 집에 머물러 잤는데 보병기를 내어 보이며 제게 서명하게 하면서 말하기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서의 꾀하는 일을 너가 이미 들었는데 그 꾀하는 바가 장차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 하니 김방이 아뢰기를 저는 문자를 알지 못하므로 그것이 무슨 꾀인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문소전에서 연원전에 가는 길에 이를 거행할 만하다는 말만 들었을 뿐입니다. 하였다. 이서에게 물으니 이서가 말하기를 무신년 4월에 관비 중가를 데리고 김방의 집에 머물러 잤을 뿐이고 김방과 더불어 말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가 여자여 김방의 집에서 자면서 김방과 더불어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자 이서가 아뢰기를 신이 김방과 더불어 말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나 다만 국가에 관계되는 일은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자 그 말이 근사하다고 하여 형을 한 차례 가도록 명하였다. 이 한과 이 염에게 물으니 모두 말하기를 신은 아무 일도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한철동에게 물으니 한철동이 아뢰기를 이서등 사형제는 톡으로서 요역에 입하지 아니하기에 신이 독촉해 꾸짖기를 평면의 예로 하였기 때문에 이서등이 원수처럼 보니 작은 일도 같이 꾀할 수 없는데 더구나 큰일이겠습니까? 그럴 리가 만무합니다. 또 신주는 전일에 신이 대강 알았고 이봉, 신부, 노공필, 이규는 이름만 들었을 뿐 사귀어 친한 일은 전혀 없는데 어찌 감히 큰일을 같이 꾀하겠습니까? 하였다. 이탄에게 물으니 이탄이 말하기를 건년 이래로 한 번도 한산에 내왕하지 아니하였고 이서 이형과 더불어 서신을 통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신부, 신준, 이봉, 노공필은 본래 사귀어 친하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큰일을 같이 꾀할 의지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이순에게 물으니 이순이 아뢰기를 신은 형 이서와 본래 같이 꾀한 일이 없습니다. 하였다. 일에 관련된 사람 정일남 등 20명에게 두루 물으니 모두 아는 바가 없다고 말하였으므로 도로 하옥시키도록 명하였습니다. 입시한 사람이 같은 말로 아뢰기를 김방이 처음에는 고한 일을 정민은 11월에 들었다고 했는데 이제 말하기를 신이 편히 잠자지 못하고 통분하여 고한다고 하니 그 마음이 이처럼 급하면 어찌하여 3년을 지나고 고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또 그 말하는 바가 여러 번 그 말의 단서를 바꾸고 한결같이 지킴이 없습니다.
이항은 갑술연의 문소전 직이 되었으니 연원전이 건립되기 전인데 두 전 사이가 길이 좁아서 이를 계행할 수 있다는 말은 더욱 의심스럽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뜻도 이와 같다 하였다. 선조실록 224권 성종 20년 1월 20일에 김용 첫 번째 계사 임금이 도승지 송년고 좌부승지 김거금을 인견하고 말하기를 김방의 일은 내가 본래부터 의심스러웠으나 다만 난 신작자는 가볍게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친히 물은 것이다. 그 사람을 보니 매우 용렬하여 능히 큰일을 도모할 수 없는 자이다. 김방이 말한 바가 매우 진실하지 못하고 자주 말을 바꾸어 믿을 수 없다. 그러나 한결같이 속인다고 하여 다스리기를 급하게 하며 고발을 당한 자가 반드시 꾀를 내어 말을 꾸밀 것이다. 만약 참으로 범한 바가 있으면 죄가 의당 죽어야 하니 비록 형장 밑에서 죽더라도 무엇이 해롭겠는가. 만약 범한 바가 있으면 억울하게 형장을 당하는 것이 어찌 슬프지 아니하겠는가. 하물며 이제 장신을 당하다가 죽은 자가 두 사람이니 내 마음이 몹시 미안하다. 내가 생각하기에 원고 및 일에 관련된 사람을 다른 곳에 나누어 가두고 김방만 홀로 머물러 두고 국문화의 사실인지 허위인지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하겠는가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이제 김방의 말하는 바를 들으니 몹시 진실하지 못하고 변사가 많아 초사가 맞지 아니하는 것이 진실로 많이 있습니다 하고 김극금은 말하기를 김방을 만약 당장 바로 고신하였으면 반드시 정실을 토로하여 승복했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연원전은 갑은년에 이루어졌고 이항이 문수 전직이 된 것은 갑술년에 있었으니 그 사이의 간격이 또한 이항이 어찌 연원전의 길을 미리 알 수 있었겠는가. 이는 헛된 말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24권 성종 20년 1월 20일 김효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주와 이정 홍응 의금부 지사 이승원 동지사 김승경은 인견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김방의 말과 안색을 보건대 몹시 진실하지 못하여 내가 본래부터 의심스러워서 형신을 가고자 했다. 다만 형벌로 인하여 치사하면 죄인을 찾기 어려우니 급하게 형장을 가하지 말고 반복해서 힐문하는 것이었다 하겠는가 하니 홍응 등이 아뢰기를 다만 말이 어긋난다는 단서만 가지고 반복해 물어서 그 말을 공하게 한 뒤에 신장을 가는 것이 가합니다. 신이 김방의 초사를 보니 반복해서 말을 바꾸어 좋게 믿을 수 없습니다. 참컨대 김방만 홀로 의금부에 머물러 두고 피고인의 자제는 전옥을 옮기며 피고인은 태평관에 가두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자, 그대로 따랐다. 선조실록 224권 성종 20년 1월 21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전적 김맹강이 상소하기를 신의 형 김맹린이 풍덕군수가에 제수되자 대가는 신의 조모가 다시 시집간 것이 법을 제정한 후에 있었다고 생각하고 영락 4년의 법을 인용하여 개차하도록 논박하였으므로 신등이 상소에 분변하였습니다. 2부에서 장적을 고역하여 법을 제정한 전이라고 아래 오히려 고집하니 신등이 극이 통민합니다. 지금 내린 대전에는 제가 한자수는 동반 서번의 벼슬에 서용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법을 내리기 전에는 비록 친아들이라도 벼슬길에 구애됨이 없습니다. 영락 4년에 입법한 조문에 이르기를 지금 이후로는 만일 다시 3번 시집가는 자가 있으면 노관한다고 하였습니다. 신의 조모가 혼인한 것은 법이 내리기 전에 있었는데 그 뒤에도 오히려 영락 4년 전의 법을 따르면 애매한 사정은 하늘의 해가 비추어 알 것입니다. 지난 16년에 신의 형 김맹전의 문촌 군수가 제수되자 대간이 논박하인데 신의 아비 김계가 신의 조모의 혼인이 법이 이루고 전에 있었고 또 선왕의 명령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여 상상께 아뢰었더니 전교하시기를 선왕의 명령을 받은 사실을 늙은 신하에게 묻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하동부원군 정인지가 태종조의 신하로서 역력하게 아뢰자 이제 우리 상상께서 그 실정을 자세히 아시고 사실을 가려서 뵀을 길에 동하기를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면 신의 조문은 상교에 핍박되었을 뿐이고 스스로 시집간 예가 아닙니다. 가령 결혼할 때 비록 노관하는 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오히려 좋게 논할 것이 없는데 하물며 그때 이 법이 없었던 것이겠습니까? 신의 아비는 법이 내리기 전의 소생이므로 세종조에 세자, 시직, 한성, 참군, 종부시 주부를 지냈고 문종조에서는 판통내 문사, 세조조에서는 의정부 참찬을 지냈습니다.
신의 형 김명리는 세조조의 수령이 되었으며 더욱이 형 김맹전은 당대의 문천 군수가 되었고 신의 삼촌수 김헌은 역시 세조조의 공정대왕의 딸에게 장가들었습니다. 만약 법을 세운 뒤에 있었으면 조정에서 함께 알고 그 안에 기록하였을 것인데 신의 가문에 하였겠습니까? 그리고 양녕대군의 아들 서산군은 신의 매부이고 신의 어미도 선왕조의 영의정 박은의 손녀입니다. 만약 헌구를 가지고 논한다면 왕실의 친족과 거실의 손녀가 또 오직 혼사를 의논하였겠습니까? 신의 아비는 여러 조정의 은혜를 입어 이미 전날에 통하였는데 그 아들이 성명한 세상을 만나 핵실을 입지 못함 이는 바로 망부의 주인입니다. 예전에 자사의 어머니는 그 지아비를 바꾸었고 영백의 어머니도 다른 지아비에게 시집갔으며 지금 시대의 이파는 법을 세우기 전에 걔가 한 이의 손자인데 벼슬이 이공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결혼한 법이 그 유래가 오래되었습니다. 신은 듣건대 체중이 있기 때문에 채숙은 대대로 그 제사를 받았고 장한체가 있기 때문에 장탕이 그 허물을 면하였습니다. 소신이 성조의 시대를 만나 능히 발명하지 아니하면 신이 비록 용렬하나 죽어도 남은 꾸지람이 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세조의 탕척한 교시에 따르시고 영락 4년에 법을 세운 시초의 예를 상고하여 법을 세우기 전대로 성언을 고르게 입도록 하여 한 가문에 많은 사람의 원통함을 표기하소서 했는데 임금이 명하여 영분영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게 하니 윤필상 이승은 정난종이 의논하기를 김맹강의 조모가 새 지아비를 받고 시집갔으니 부인의 행실을 크게 허물어뜨린 것이 국사에 실려 있습니다. 이제 새로 만든 법전을 상고하건대 두 번 시집간 여자의 소생은 동반서반 벼슬에 소용하지 못하고 정손에 이르렀어야 바야흐로 의정부 6조 대간의 외의 벼슬에 쓴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법으로서 헤아리건대 두 번 시집간 것도 오히려 그러한데 김맹강 등은 바로 세 번 시집간 여자의 손자이므로 동반서반의 모든 관직이 아직 소용할 수 없으나 특별히 일이 법을 세우기 전에 있어서 여러 손자가 동반서반의 관직에 펴져 있으니 이것도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인데 어찌 다시 청요직을 바라겠습니까? 하자. 전교하기를 아직 그대로 두도록 하라 하였다. 하가는 왕녀가 시집감을 말한다. 청요직은 청환과 요직을 말한다. 탕척은 죄명을 씻어줍니다. 성조실록 224권 성종 20년 1월 21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란 정회는 의심하는 마음으로서 남을 헛떠듣고 김민은 비록 들은 바가 있으나 분명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죄를 박삼길에게 돌렸고 박승약은 대중에게서 들은 바를 가지고 허물이 없는 월성군과 최흥손을 탄핵하여 모두 뜻밖의 논의를 당하였으니 김민은 좌천시키고 정회는 관직을 받고 그 나머지는 모두 그대로 두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24권 성종 20년 1월 21일은 경진 세 번째 기사 임금이 좌보 승지 긴급금을 인견하였는데 긴급금이 아뢰기를 오늘 김방을 국문하니 혹은 전날 침문하셨을 때 발설하지 아니한 말을 바라기도 하고 또 혹은 침문하셨을 때 바란 말을 숨기기도 하여 앞뒤가 바뀌고 어지러워서 말이 한 가지로 귀결될 이치가 없습니다. 하고 인하여 주안을 가지고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문소전에서 연안전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말은 갑자기 그 말을 바꿨으니 그것은 스스로 꾸민 거짓심이 확실하다. 마땅히 한 차례 형을 가하여 실정을 취하도록 하라. 만약 그득 보신을 가면 혹시라도 죽을까 염려스럽다 하였다. 성조실록 224권 성종 20년 1월 21일 경진 네 번째 기사 박안부를 통문대부 행 사헌부 지비로 김전을 봉리열대부 수사관은 사관으로 유빈을 성교랑 정은으로 왕종신을 가선대부 전라우도 수군 절도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224권 성종 20년 1월 20일 신사 첫 번째 기사 헌납 박삼길이와 쌀에기를 어제 전하께서 신을 죄가 없다고 하시어 특별히 복직을 명하셨으니 감격함을 이기지 못하여 밤새도록 잠자지 아니하면서 반복해 생각하건대 최흥손이 집터를 이윤정에게 판 것은 드러난 성문이 있으므로 이 철견이 뇌물로 받지 아니한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매매한 문서가 확실한데도 최영순을 당상관에 올린 명령을 거두지 아니하신다면 신의 생각에는 아마도 이제부터 여우처럼 아첨하는 소인이 권기를 다투어 섬겨서 노비와 전택을 뇌물로 주고서는 매매한 것이라고 칭탁하고 문기로 증명하며 요행의 관적을 얻은 자가 있으면 대간이 무엇을 가지고 아뢰겠으며 전하께서는 무엇으로서 처리하겠습니까? 뇌물이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사람을 쓰는 법이 뒤바뀌어 나라가 나라답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단지 한 명의 신하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만 아시고 패단이 만세에 미치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다. 최흥손이 만약 지식이 있다면 어찌 신의 아랫말을 가지고 원망하겠습니까? 장차 반드시 전하께서 성명을 거두신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의 아랫바와 같이 하면 이에 권기한 집에는 전택과 노비를 살 수 없을 것이다. 만약 도리가 아님으로써 주거나 도리가 아님으로써 받으면 이 같은 것은 억제하지 못하게 함이 가하다. 그렇지 않으면 비록 서로 매매하더라도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자 박삼길이 대답하기를 신이 일찍이 보건대 조사가 전택과 노비를 사는 것은 보았으나 방매하는 자가 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그러면 따로 새로운 법을 세워야 하는가 하니 방삼길이 아뢰기를 신이 감히 아랜 바는 장래의 배단을 막으려고 할 뿐입니다. 어찌 법을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만약 최홍선을 당상관에 올리는 명을 거두시면 저절로 법이 그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24권 성종 20년 1월 20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좌보성제 김극금이 김방의 추안을 가지고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여러 사람은 모두 다른 말이 없으며 김방의 말은 앞뒤가 어긋나고 다르니 그의 뜻으로는 만약 자복하면 반드시 그 죄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다. 김방이 만일 형장의 독합을 근심한 마침내 사실을 알아낼 수 없으니 삼가 의약으로서 구제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224권 성종 20년 1월 23일 이모 첫 번째 기사 명하의 홍응 이극균 이승훈 김승경 이직 조구를 불러 임금이 인견하고 이르기를 경등이 어제 김방을 공문하였는데 그 형상이 어떠한가 하니 홍응 등이 아뢰기를 김방의 말하는 바는 앞뒤가 어긋나고 여러 번 그 말을 바꾸니 진실로 좋게 믿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본래부터 이 일은 김방이 꿈에서 만든 것임을 알았다. 그러나 일이 종사에 관계되므로 분변해서 밝히지 아니할 수 없다. 그 이른바 같은 당이라는 윤과 김은 이서에게 원한이 있는 자이다. 이서가 큰일을 꾀하면서 원한이 있는 자와 더불어 같이 하겠는가? 이는 반드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니 홍응이 아뢰기를 과연 상교와 같습니다. 만약 큰일을 행하려면 마땅히 비밀스럽게 할 것인데 어찌 서신을 보내 꾀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칙은 아뢰기를 어제 김방의 공초에 이르기를 지난 3월에 비로소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신등이 이것을 미뤄 헤아리건대 이봉이 지난해 3월 감사에 제수되어 이미 영안도에 부임하였는데 이선은 4월에 서울로 올라왔으니 김방이 말하는 바 이봉이 종이에 기록한 가운데 서명하였다는 것은 헛말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헛된 일임을 안다. 윤과 김 같은 자를 석방하는 것이 가하다 하고 김극금이 아뢰기를 관계되는 바가 매우 크므로 김방이 자복하기를 기다린 뒤에 석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자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그렇더라도 죄 없는 사람을 옥에 구속하는 것이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내가 참아 못하겠으니 속기 분변하여 석방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24권 성종 20년 1월 23일 이모 두 번째 기사 겸지평 조지서가 강원도에서 돌아왔는데 고려 태조가 친히 지은 원주 영봉산 헌법선언탑 비문과 최광윤이 명령을 받들고 당 태종의 글씨를 모은 묵본을 가지고 와서 바치며 아뢰기라. 신이 일찍이 이재현이 이 글과 서법을 평한 것을 보니 이르기를 현교와 적석으로 낭묘 위에 업양하는 것 같다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크고 작은 것이 서로 사이에 난이 날고 봉이 머무는 것과 같다고 했으니 참으로 천하의 보물입니다. 신이 처음 원주에 이르러 이 비의 보존 여부를 물으니 모두 말하기를 비는 이미 부러져서 관부에 거두어 드렸습니다라고 하기에 신이 받게 하였습니다. 신이 그기 생각하건대 이는 비록 기예의 유라서 좋게 신감을 번거롭게 할 것이 못되나 이제 이재현이 천하에 지극한 보물이라 하였기 때문에 감히 바칩니다.
현근은 금은빛의 홀이다. 적석은 붉은 신, 현규와 더불어 모두 관복을 말한다. 성주시록 224권 성종 20년 1월 24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복궁에 나아가 인수왕 대비에게 문안하다. 성주시록 224권 성종 20년 1월 24일 개미 두 번째 기사 명하의 영도ning 이상과 의정부당 상관과 대관을 불러 이서등의 옥사를 의논하게 하니 윤필상과 이급배는 의논하기를 당초에 김방의 말에 의하여 이서등을 고문하여 혹 4차례 혹은 2차례 죽은 자가 3사람에 이르렀고 지금은 김방이 물음에 따라 말을 바꿉니다. 참건대 그들이 소생되기를 기다려서 서서히 고문하여 그 실정을 알아보게 하소서 하고 홍흥, 이극균, 이승훈, 김승경, 이칙 조군은 의논하기라. 서늘에 이서의 무리를 형추한 것은 오로지 김방의 말을 옳다고 하고 이서의 무리를 보고 숨긴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서의 무리는 어긋나는 단수가 없고 김방은 어긋나는 단수가 날로 늘어나니 이제 이서의 무리를 또 형추하면 온당하지 못할 듯합니다. 다시 김방을 hil문하여 만일 또 불복하거든 형을 가하여 실정을 알아내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아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224권 성종 20년 1월 25일 갑신 첫 번째 기사 겸 장령 이승건이 황해도에서 돌아와 아뢰기를 황해도 향시에 신등이 책문을 내어 본도의 악병을 저주하고 구제에 다스리는 방법을 물으니 훈도 권계동의 대책에 이르기를 공부를 하면 구제할 수 있습니다. 고 하였으니 이 사람의 마음가짐이 바르지 못하여 크게 명교에 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니 어서를 내려 이르기를 권계동의 대책의 말을 듣고 내가 몹시 분해한다. 불교의 해됨을 누가 알지 못하리요. 조금만 학력이 있으면 반드시 그 해를 들어 말할 것인데 하물며 공명의 책을 끼고 반궁에 우유한 자이겠는가. 부처를 숭상하여 백성을 구제한다는 말은 내가 이제 비로소 들었다. 내가 일찍이 치도로 군역을 도피하고 살림에 들어가 있는 자를 모두 수색하여 모아서 군에게 크게 채우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하는데 이 같은 광류가 대체로서 부처를 숭상하여 어리석은 백성을 광목하려고 하니 이로써 이 선비 마음을 보건대 양무제가 동태사의 몸을 맡기고 당나라 임금이 부처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며 옷깃을 드러내는 일도 잘못이라 아니하고 반드시 한마디 말로 찬성할 것이다. 선비의 뜻을 세움이 어찌 이러함이 있겠는가.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신이 보건대 3대 이후로 역사의 임금이 부처를 좋아하지 아니한다고 일컫는 자가 있으나 이 단의 요사함을 밝게 살펴서 깊이 미워하고 엄하게 끊는 이가 있지 아니하는데 이제 어찰로 과 도승을 금하는 것을 보건대 깊이 미워하고 엄하게 끊는다고 하지 아니하겠는가 하였다. 성종실록 224권 성종 20년 1월 26일 얼휴 첫 번째 기사 일본국 기내 섭진주 병고진 평방식 부위 원충능과 대마주 태수 종정국이 사람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 외혹은 피고라 등 두 사람이 내조하다. 성조실록 224권 성종 20년 1월 26일 얼휴 두 번째 기사 좌보승지 김극금이 조선 만호 양취의 초사를 가지고 아뢰기를 신이 양취의 말을 들으니 어긋나는 단서가 없고 말과 얼굴 표정이 자연스러우며 추궁하여 묻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모두 먼저 진술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직 김방의 병이 낫기를 기다려서 다시 추국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조실록 224권 성종 20년 1월 26일 얼휴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 전지하기를 영유훈도 권계동이 황해도 문과 향시에 나아가 시관이 본도의 악병을 저주하고 구제에 다스리는 방법을 물으니 권계동이 불사를 쓰면 다스릴 수 있다고 대답하였으니 석시가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해롭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므로 무릇 뜻이 있는 자는 마땅히 공격할 것인데 유생으로서 스승을 배반하고 부처에게 아첨하고 그 교로서 백성을 구제하는 계책을 삼으니 도의에 어긋나고 백성을 의욕하게 하는 것이 이보다 심함이 없으므로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 추국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조실록 224권 성종 20년 1월 27일 병술 첫 번째 기사 니마차 올즈컵의 도마노 야랑 개 등 7사람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다. 성조실록 224권 성종 20년 1월 28일 정의 첫 번째 기사 오천부정 이사종 등이 상수하기를 신등이 엎드려 생각하건대 국가에서 종학을 설치한 것이 어찌 쓸모없는 것이겠습니까? 대저 종친이 편히 놀고 가르침이 없으면 혹시 잘못되는 지경에 빠지기 때문에 모두 학문을 익히게 하고 옳은 방법으로 가르치며 또한 그 사이에 게을러서 배우지 아니하는 배단을 생각하여 특별히 전강, 회강의 법을 설치하여 교정에 입격한 사람 모두 작업을 주어 사랑하고 권장하였으니 가르치고 기르는 방법이 지극하고 권하고 징계하는 조목이 상세합니다. 조종주로부터 내려오면서 전강에 입격한 자는 부원군 이진 등 11사람이며 회강에 입격한 자는 급행군 이복 등 7사람이며 우리 성조에 이르러 회강에 입격한 자는 항림군 이이 등 12사람인데 모두 승자하기를 명하였으니 이는 부지런한 자는 권하는 바가 있고 게으른 자는 징계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신당은 둔하고 거칠은 자제로서 15세부터 입학한 이래로 국가가 교양하는 뜻을 저버리지 아니하기를 생각하여 경적에 마음을 기울이고 해가 닿도록 공부에 열중한 것이 몇 해인지 알지 못합니다. 비록 성도의 넓음을 엿볼 수 없으나 몸을 닫고 행하여 나라와 더불어 휴척을 같이 하는 도리를 얻었습니다. 신등이 거기 생각하건대 스스로 자랑하고 스스로 중매하는 것은 사녀의 더러운 행실이요 탐하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함은 군자의 마음인데 하물며 하늘처럼 용납하고 땅처럼 기르시니 성은이 만극한데 다시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종친의 직품은 만일 별도로 더함이 없으면 끝까지 처음 준 작품에 그칠 것뿐이며 문무의 선비와 같이 재주와 지혜를 발휘하고 어짐과 공로를 드러내며 출사를 개선하여 계급을 올리는데 비할 것이 아니므로 신등이 10년의 환급을 힘써서 한 임명의 은혜를 입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는 비록 대전의 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보다 앞서 회강에 입격한 자가 승자하지 않은 이가 없으니 신등도 은명을 얻어 승조의 우로 같은 은택에 함께 젖기를 바라는 지극한 소원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는데 명하여 승조원에 두게 하였다. 성조실록 224권 성종 20년 1월 29일 무자 첫 번째 기사 김경조와 박항이 상소하기라. 신등은 모두 용렬하고 어리석은 자로서 그릇대임을 담당하여 밝음은 좋기 옳고 그름을 살피지 못하고 지혜는 좋기 곧고 구분을 분별하지 못하니 직임에 부응하지 못하여 항상 삼가고 두려움을 품었으나 어찌 이로라도 사정을 써서 성명을 기망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숙정옹주의 상언으로 정효전의 석공 노비를 특별히 돌려주기를 명하였는데 김미의 아들 김세기 등의 상언한 해당 절목에 조모 정씨의 여종 다문과 정효전의 여종 소사와 서로 바꿔서 사용하였는데 정효전이 죄를 입은 뒤에 소사를 정효전의 여종이라 하여 모두 속공하고 소사가 낳은 여종 막비는 정씨 아들이 사용하여 소사의 나머지 소생도 아울러 결급하였다고 하였고 숙정옹조의 상은한 해당 절목에는 가옹의 누이 동생 정씨가 그 여종 다문을 소사와 서로 바꾸고자 하였으나 가옹이 응하지 아니하였는데 죄를 입을 때에 소사도 함께 속공되었고 소사의 소생 막비도 속공되었을 것으로 의심하여 오래 찾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노비를 돌려받을 때 정언을 상고하니 막비의 이름이 없으므로 막비의 족친에게 물으니 속공 때에 누락된 것이 아니라 바로 속공된 후의 소생인데 김미가 숨겨서 사용하고 거짓 꾸며서 서로 바꿨다고 하니 김미의 숨긴 죄를 다스리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본원에서 이 두 상언을 붙여서 회개하기를 김, 세기 등은 비록 서로 바꿨다고 할지라도 정한안의 소사는 정효전의 여종으로 명백히 시행하였으므로 정씨와 정효전이 서로 바꾼 일은 사실을 취할 근거가 없으니 우선 숙정옹주에게 주고 서로 바꾼 일의 참가 거짓은 문안을 상고하여 분간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으니 이는 어찌 이루라도 그 사이에 사사로운 뜻이 있겠습니까? 대저 상언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는 잡된 말을 실어 기록하지 아니함이 없으나 청송가는 그 가운데 종지를 특별히 들어 회개하고 사실을 분석할 때는 작은 절목이라도 하나도 빠뜨림이 없이
축조하여 분석하면 시비와 진위가 저절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송관리가 상언을 회개하는 대개입니다. 이제 숙정 옹조와 김민은 원척의 혐의와 감정으로 대립하여 서로 꾸짖으니 시비와 진위는 모름지기 문안을 상고한 뒤에야 분별할 수 있으므로 옹조의 말을 옳다고 하여 문득 김미를 죄줄 수 없으며 또 김미의 말을 옳다고 하여 문득 옹조를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서로 교환한 사실이 참과 거짓이 한번 밝혀지면 자녀의 누락한 여부와 악력할 곳이 차례로 드러날 것입니다. 신등은 이런 까닭으로 옹조의 상언을 회개할 때 단지 서로 교환하는 대지에만 의뢰하고 다른 나머지 절목에는 미치지 아니하였던 것인데 하문을 반복해 받은 뒤에야 미쳤어 자세히 생각하니 상은 안의 절목을 아우러 기록하여 회개하면 상세하여 빠짐이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신등이 어리석고 어두워서 예사에 따르고 생각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였으니 민첩지 못한 죄는 죽어도 도피할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청천백일 밑에서 어찌 될 것만큼이라도 사정이 있어 그러하였겠습니까? 이제 사관원에서 점지에 사정이 있다는 말에 구애되어 반드시 없는 사실을 구하려고 하니 매질하는 밑에 죽고 삶이 관계됩니다. 신등은 거기 생각하는데 죽음이 태산보다 중함이 있고 또 새틀보다 가벼움이 있으므로 의가 마땅히 죽어야 하면 정확과 부월이라도 피하지 아니할 것인데 하면 매질이겠습니까? 만약 의가 아닌데 죽음을 당하면 누가 감히 작은 죄를 면하기를 구하여 함부로 형장을 받아 죽을 땅에 나아가겠습니까? 반드시 머리를 숙여 거짓 자복할 것입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성상께서 밝으심이 이를과 같으시여 배치지 아니하는 곳이 없으시니 비록 여항의 소민일지라도 허물없이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지 아니함이 없는데 신등이 비록 어리석을지라도 또한 사부의 열에 끼었으면서 사실이 없는 일을 만약 스스로 밝히지 아니하고 거짓 자복하면 신등의 원통하고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였는데 승정원이 두기를 명하였다. 사관원에서 김미와 박항을 형불로 추국하기를 아뢰어 청하니 특별히 논하지 말기를 명하였다. 정확과 부홀은 정확은 발이 있는 솥과 발이 없는 솥으로 죄인을 가마에 삶아 죽이는 형벌을 뜻하는 것이고 부월은 작은 도끼와 큰 도끼로 죄인을 도끼로 찍어 죽이는 형벌을 뜻하는 모두 중형을 비유하여 쓰는 말이다. 성조실록 224권 성종 20년 1월 29일 무장 두 번째 기사. 좌보승지 김극금이 김방과 이서의 옥사를 가지고 아뢰기를 김방은 밥을 먹지 아니하고 술만 마시려고 하니 반드시 그 죄를 스스로 알고 마음의 병을 얻은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의원을 보내어 구려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25권 성종 20년 6월 1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복궁에 나아가 인수 왕대비에게 문안하다. 성조실록 225권 성종 20년 2월 1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사헌부지평 김호가서 아뢰기를 생원 박광령과 황성창 등이 원점과 차서 관시에 응시하였는데 시관이 상피됨으로써 옮겨 한성시에 나아가 모두 초장의 강경에 합격한 뒤에 상언을 올려 중장, 종장은 도로 관사에 나아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마음에는 생각하기를 관시는 본수가 50인데 강경에 입격한 자가 겨우 43명이므로 합격하지 못할 근심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를 교묘히 헤아려서 외람되게 상언한 것인데 회사에서도 들어주었습니다. 이는 황성창 등으로 하여금 합격하기를 기하려는 것이니 어찌 사정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청근대 황성창 등을 전가하고 예조의 관리를 국문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225권 성종 20년 2월 1일 기축 세 번째 기사. 육조 한성부 당상관 대간 등을 부르도록 명하여 권득영의 첫 이씨에게 사사하는 일을 의논하게 하니 허종, 성준, 유지, 박건, 이경동, 김세적, 윤원로, 성숙, 권정, 이숙감, 임숙창, 윤회는 의논하기를 이시가 그 중 천례와 간통한 것을 비록 승복하지 아니할지라도 사정이 명백함으로 다시 구문할 필요가 없으니 사약을 내린 것이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고 정문영은 의논하기를
이 시에 추한 소문이 중에 들린 지 이미 오래되었고 이제 사정이 명백한데 스스로 승복하지 아니하니 예대로 마땅히 형신하여 결란하고 취초 조율하며 자세히 복심하여 시행할 것이나 이는 종실의 따름으로 곤도의 법에 따르고 여러 증거에 의하여 주의를 정하여 사역을 내리는 것이었다겠습니까 하였으며 이직 박안부 조달생 김호 박승약은 의논하기를 무릇 대벽은 사적이 비록 명백할지라도 반드시 복초를 취하고 또 결란 취초한 뒤에 삼복하여 처단하는 을 아뢰는 것은 그 일을 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시는 사정이 비록 명백하다 하나 자신이 불복하는데 사정에 의하여 논단하며 법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고신을 가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 시가 종실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고신도 오히려 차마 가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갑자기 사형을 가하겠습니까? 추획을 마치고 사실을 알아낸 뒤 법에 의하여 과단하는 것이었다겠습니까 하고 김전, 박삼길, 조구, 유비는 의논하기를 이 시의 일은 사정으로 보면 명백하고 의심이 없으나 죄가 대벽에 이르니 가볍게 처결할 수 없습니다. 신등은 생각하건대 법에 의하여 고신하여 복초를 기다린 뒤에 상복하여 주의를 정하여 풍습을 바로잡는 것이었다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 시를 의금부에 내려주고 가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25번 성종 20년 6월 2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생원 황성창과 박광영이 상소하기를 신등은 원점이 차서 관시에 응시해야 마땅하나 시건이 상피됨으로써 한승시로 옮겨서 모두 강경에 입격하였는데 제술 시건은 신에게 상피가 없기 때문에 도로 관시에 나아가고자 하여 상언하여서 윤호를 입었습니다. 이제 사무에서 신이 도로 관시에 나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논박하여 전가하게 하였으니 신은 진시로 통민합니다. 신이 삼가 대전을 삼가하건대 생원 진사가 원점이 찬자는 관시에 나아가도록 허락하였으니 신이 도로 관시에 나아가는 것은 법에 방해됨이 없습니다. 또 신등의 강흑이 우등에 있으니 비록 한성의 시에 있을지라도 합격하지 못할 리는 없는데 어찌 이쪽을 싫어하여 저쪽으로 나아간 것이겠습니까? 신은 한가 대전의 법만 알고 조장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망령되게 천총을 계달한 것뿐이며 다른 뜻은 있지 아니합니다 했는데 승정원이 전교하기를 박광영 등의 일이 어떠한가 하니 승정원의 쌀이기를 가령 관시 강경 시험에 입격한 자가 50이 넘었으면 박광영 등이 저리가 관시에 나아가고자 하였겠습니까? 사헌부의 논증이 마땅합니다. 자 전가기를 이는 반드시 정실이 있을 것이니 이 상소를 머물러 두도록 하라 하였다. 강획은 강경할 때 그 시험한 성적의 결과를 표시하여 걷는 획을 말한다. 성조실록 225권 성종 20년 2월 2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집행 박성약이 와서 아뢰기를 이제 듣건대 이군과 옹주의 집을 영조하도록 명하셨다고 합니다. 신등은 생각하건대 그날의 장경군과 춘궁을 창건하여 공력이 번거롭고 중하여 백성의 힘이 피곤한데 이궁을 짓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대금과 공주는 할 수 없지만은 옹주와 왕자의 집은 선세에 일찍이 짓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만약 왕자와 옹주의 집을 일체 관에서 영선한다면 민폐가 작지 않습니다. 신은 듣건대 밀성군, 덕운군, 반성위는 모두 선왕의 왕자와 옹주인데 그 집을 관에서 이룩하였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밀성군과 반성위의 일은 내가 알지 못하나 나는 아이들을 남이 거두어 기르게 하도록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가로채어서 얻은 것이 없는데 이제 옹주가 만약 시집가서 집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는가? 대저 사람이 모두 자녀를 위해 집을 지어서 살아가는 터전을 마련하는데 그대가 말하는 바가 이와 같으면 장차 운막을 지어서 살게 해야 하겠는가? 또 옹주의 집은 내가 내 수사로 하여금 마련하게 하여 부족하면 제목과 기와의 물자만 줄 뿐인데 어찌 국가의 손해가 되며 어찌 밀력을 수고롭게 하겠는가? 또 이궁을 짓는 것은 어찌 깊은 뜻이 없겠는가? 그러나 그대가 알 바가 아니니 말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박승약이 아뢰기를 왕자와 옹주의 집은 선왕께서 일찍이 지어주지 아니하였고 다만 관에서 집을 살 자본을 주었을 뿐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신이 감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수사를 하여금 오로지 담당하게 하는 일은 신이 미처 알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전개하기를 전일에 내가 아이들의 집을 지으려고 하였으나 한성부에서
성 안에서는 집을 지을 땅이 없다고 하여 남의 집을 청하기에 내가 옳지 못하다고 여겨 그만두었었다. 이제 옹주의 집은 내 수사에서 담당해 짓고 제목과 귀야만 질 뿐인데 그들이 말하니 내가 서로 통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였다. 성조실록 225권 성종 20년 2월 2일 경인 세 번째 기사 병조의 선교하기를 내금이 겸 사복 등은 활이 강하고 약한 것은 논하지 말고 수에 맞춰 서로 적수가 될 만한 데를 골라 7짝을 만들어 두 곳으로 나누어 이틀을 연달아 활 쏘기를 시험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25권 성종 20년 6월 3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사헌부지병 박승약이 와서 아뢰기를 권계동의 대책에 이르기를 마땅히 부지런히 부처를 섬겨서 백성의 병을 치료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전하께서 불도의 단망함을 아시고 특별히 어서를 내려 사헌부로 하여금 주일하게 하였으니 조정에 있는 신하가 고무하며 일어나서 성벽을 감탄하고 우러러보지 아니하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먼 지방 사람이 어찌 능히 다 알겠습니까? 청가대 의정부의 전지를 내려 중외에 효유하여 보고 느끼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대책은 과거의 과목인 제술의 하나인 책문에 대한 글이다. 대답하는 글이다. 곧 경의 또는 시정 등에 관하여 문제를 내어 의견을 묻는 데에 대하여 의견을 지술하는 것이다.